이런 게 전부 다 공통용어인데, 자, 이제 우리가 이 문제에서도 사실 생각할 게 많아. 이것도 생각할 게 많아요. 사실 생각할 게 많은데, 주제는 쉽거든요, 제가. 저게. 자, 한번 봐보죠. WBS.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세상에, 야근 사람이 이거는 시험이 잘 된다. 정말 야근 사람이 잘 돼요. 그러니까 얕다 그러면 약간 나쁜 뉘앙스가 있는데, 그러니까 재빠르다 그렇게 봐도 되고. 자, 무슨 말이냐면 WBS라는 영어가 나오면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이거를 공부를 한 주제라는 거예요. 공부를 한 주제. 그럼 이 공부를 한 주제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WBS, 대분류, 중분류 이렇게 나누는 거라는 거지.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워크 패키지예요. 워크 패키지. 이 워크 패키지라는 거는 그 2주 단위 작업의 크기, 그냥 나눴을 때 분류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야. 가장 작은 분류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 이게 PM복, PMP 그거 프로젝트 관리사 자격증, 그 PM복에 이 범위를 나눴으면 이 범위를 언제 할 거냐, 이것도 중요하죠. 일정을 관리하기 위해서 또 나누는데 그걸 액티비티라고 해요. 액티비티 타스크, 어디서 들어봤죠? 액티비티 타스크, 그쵸? 그걸 액티비티라고 해요. 그러니까 WBS의 인풋이 액티비티의 결과를 낼 수가 있어. 어디에서? 일정 관리에서.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 WBS를 나누는 이유가 뭡니까? 진척률 아니에요? 진척률 관리? 그죠? 전체 과업 중에 몇 퍼센트 했어? 그러면 PM복의 이론으로 얘기하면 진척률을 언드밸류로 하자,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뭐냐면 저거예요. 범위, 일정, 비용을 통합해서 관리하자. 그러면 전체 과업이 10개가 있다고 치면 그 중에 하나를 냈어요. 그러면 사업비가 10억이야. 그러면 비용은 1억이 들었어. 일정은 10개월에서 1개월 썼어. 그렇게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EV라는 거는 범위, 일정, 비용을 통합 관리하자. 그러면 여기에 사람은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걸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은 합격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이거는 솔직히 무슨 짓을 해도. 근데 이걸 모르는데 이 사람이 경험이 많아.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모르는데 이거에 경험이 많아. 그래서 지멋대로 써. 그게 그 사람 될 수 있어요. 그 사람 될 수 있어. 이거는 지멋대로 쓰는 거. 두 번째 케이스는 암기를 너무 많이 해서 이게 너무 잘 기억이 나. 그래서 이걸 쓰는 거야. 이거는 최고 점수 6점입니다. 60점. 그거 이상은 절대 못 받아요. 이거는 암기를 잘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이걸 잘한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거든요. 그죠? 그러면 10명 중에 다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사람이라고 치고 10명 중에요. 제가 볼 때는 9명은요. 전부 다 이런 위주로 갑니다. 답안을. 키워드 위주로. 근데 이런 답안은 그래,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 WBS라는 거는 내가 프로젝트를 성공적이기 위해서 일정을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니냐. 그리고 WBS라는 거는 도대체 뭐를 갖고 만드는 거냐. 이것도 중요한 거죠. 그러면 실제 우리가 사업에서 WBS를 뭐를 갖고 만드냐. 물론 경험이 많은 사람, 그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은 솔직히 없어도 대충 만들어요. 없어도 대충 만들지만 이제 시험에다가는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WBS에서 만들 때 우리가 뭐를 봐야 돼요? RFP 봐야죠. 그죠? RFP가 모든 거의 핵심인데 그 RFP에서 뭘 봐야 됩니까? 기능적 요구사항과 비기능적 요구사항이 있거든요. 여기 RFP ID 들어가면서. 그러면 이게 우리의 과업의 범위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뭘 봐야죠? 제안서 봐야 돼요. 우리가 제안한 내용이 있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 방법, 그리고 또 하나 추가 제안이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수주하려고 이거 해줄게, 이런 거. 그죠? 이거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 사업에 또 있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수주하면 우선 협상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술 협상을 한단 말이죠. 이거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게 문서가 계약서가 있다라는 거지. 결론은
기술 협상서가 있단 말이죠. 여기에 고객이 추가 제한하는 경우도 있거든. 그죠? 결론은 내가 범위를 잡을 때 가장 중요한 인풋은 이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인풋을 기준으로 뭘 만들어요? 이 박스를 칠 때요. 한 블럭, 두 블럭이죠. 세 블럭은 쳐야 돼요. 무조건 세 블럭 쳐야 돼요. 안 그러면 그림 이상해집니다. 세 블럭 쳐야 돼요. 그러면 이거 갖고 뭐 만들어요? 사업수행계획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PM이? 사업수행계획서 이거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세 칸, 왼쪽이 세 칸인데 요거 가운데 한 칸이잖아요. 그럼 위쪽에 이거 비워두잖아요. 그럼 되게 없어 보여요. 이게 이런 게 요령이에요, 요령. 근데 이런 건 나중에 배워도 된다. 자, 근데 사업수행계획서를 만들 때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될 거. 첫 번째 1번 뭐예요? 검수 기준. 왜? 우린 PM이에요. 빨리 끝나고 나가야 돼. 그쵸? 어디까지 하면 우리한테 돈 줄지 그걸 분명히 해야 돼요, 지금. 그죠? 아무리 우리가 고객은 만족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아는 PM 중에 그게 있어요. 그 사람이 들어가면 고객이 다 칭찬을 해요. 근데 문제는 2달짜리 프로젝트를 넉 달에 끝내버려요. 이 사람이 들어가면 맨날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거는 PM이 아닌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검수 기준. 자, 이렇게 박스를 칠 때 문제점이 하나 있다. 문제점 뭐다? 이 정도 치면 요 정도 박스의 단어가 기억이 잘 안 나. 이게. 저도 그래요. 여기에다가 검수 기준을 써놨으니까, 그럼 여기는 뭘 쓰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때 뭐라도 만들어야 돼. 투입인력 기억났어. 투입인력 넣으면 되겠다. 그죠? 투입인력. 그러면 이 PM은 무조건 최소한의 투입인력을 넣어야 돼. 그쵸? 왜? 다른 사업도 해야지. 그죠? 이거 하나로 먹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선을 그어볼게요. 이렇게 그대로 그냥 선만. 이거 이제 막상 이렇게 써보니까 다 아는 내용이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그죠? 이게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면 이거 아는 내용이거든. 그러면 여기에 기능적, 비기능적 요구사항인 거죠. 이게 첫 번째 요구사항을 확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죠? 가급적 빨리 확정하면 땡큐고, 물론 이렇게 빨리 확정되진 않겠지만 이런 거를 이렇게 넣어주잖아요. 그럼 달라집니다. 그리고 제안서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완전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구사항을 받을 때 완전성 빠지면 안 된다. 니네가 추가 제안 해놓고 왜 그거 뺐냐,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 괜히 갔다가. 물론 저도 그럴 때가 있어. 일부러 빼. 추가 제안으로 한다고 해서 수주하면 일부러 말 없으면 조용할 때가 물론 있어요. 예. 근데 아무튼 따지면 해줄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거는. 그 다음에 기술협상서. 기술협상서에서 제약사항이 있거나 그런 요건들이 있죠. 신규 요건이나 제약사항, 이게 들어온단 말이죠. 그죠? 물론 없을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화살표를 그리겠으니까 얘는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 그림은. 그죠? 그림이라는 게 정말 쉬운 게 직사각형 몇 개 치면 끝난다, 그림은. 그래서 기숙사 시험 볼 때 그림이다 아니다는 이슈가 안 돼요. 필요하면 그려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 검수 기준이라는 거는, 이거는 고객과의 합의인 거죠. 그죠? 고객과의 합의를 세련되게 말할 수도 있어요. 베이스라인. 이거 기억 안 나면 그냥 고객과의 합의 이렇게 쓰면 돼요. 큰 차이 없어요. 자, 베이스라인. 이게 우리가 통제해야 될 기준이다. 그 다음에 투입 인력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투입한다고 했잖아. 근데 그냥 초반부터 다 때려 넣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우린 적자납니다. 그죠? 적자나니까 과업별 투입계획. 그죠? 일할 때 매달 달에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개발자가 들어올 필요 없잖아요. 요건도 정리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죠?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 아무거나 써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만들어요? 이제 WBS라는 걸 만드는 거죠. WBS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WBS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목록한 거예요. 그러면 이 WBS를 만들 때 왼쪽에서 요놈은 범위라는 거예요. 범위. 그죠? 그래서
수주비용, 즉 예산이죠, 예산. 그죠? 예산 그래도 되고 수주비용. 그죠? 돈 보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정 들어가죠, 일정. 그죠? 언제, 몇 월 달에 뭐 할 거고, 이게 하니까. 그러면 왼쪽에 요만큼은 범위가 되고, 비용이 되고, 일정이 되고. 자, 이거를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그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도 이렇게 될지 몰랐어. 근데 괜히 마음에 들었어요, 저도. 나도 이렇게 잘할 줄 몰랐어. 이해되시죠?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생각 자체를 안 하고 그냥 모양만 이렇게 될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모양만.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가 돼요? 범위죠, 범위. 그래서 뭐 스코프까지 굳이 쓰지 말고. 범위. 그럼 범위를 갖다가 어떻게 나누는 거라며, 그죠? 범위를 나누는 거라며요. 왜 나눠요? 관리하려고. 관리 통제 수준으로, 이 수준으로 나눈다 이거죠. 관리 통제 수준으로. 사실은 이거는 WBS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쵸? 이 그림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이라는 건 비용이라는 거죠. 비용이니까 WBS의 작은 수준 뭐죠? 비용. 그러면 이거 합치면 총비용 될 거 아니에요. 더하기만 해버리면. 그쵸? 그냥 합계만 계산하면 끝나는 거니까. 물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약간 이론적인 걸 넣은 거죠, 그림에다가. 자, 그리고 다시 일정. 근데 내가 기술사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디에서 주워들은 일정이 있어. 그게 뭐다? 프로젝트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이나 간트 차트 이런 거 어디에서 주워들은 거예요. 그럼 그냥 써요, 그냥. 프로젝트 네트워크 다이어그램. 이거는 그래프로 그려라 그 얘기예요. 그냥 WBS 산출물 보면 엑셀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그림이에요. 그 그림. 혹은 간트라고 그래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그렸어.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니까 언드밸류네. 이게 언드밸류네. 이 부위가 이거잖아, 이거. 그죠? 이 부위가 이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그림을 그릴 때 내가 이렇게도 가능하거든요. 이걸 지워요. 이걸 제일 뒤로 갑니다. 저는 이제 진짜 그림을 그릴 때는 이거는 이제 시간을 보면서 해야 돼요. 전체 테두리를 쳐. 이걸 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이게 모양이라서 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이걸 모르면 저 사람은 디자인을 저렇게 하는구나. 참고적으로 우리는 디자이너가 아닙니다. 다 의견을 내는 사람이지 답안을 디자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항상 이런 짓을 할 때는 그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야. 목적도 없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리고 이 단어를 하나 빼서 EV, 범위, 일정, 비용, 통합관리. 멘트 하나 써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아까 이론적인 내용도 어떻게든 들어가잖아, 지금. 그죠? 자, 그리고 요쪽 항상 하나, 둘, 세 개잖아요. 세 개면 두 개까지는 어떻게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잘 안 돼. 그럴 때는 똑같은 말을 또 쓰는 경우도 있어. 괜찮아요. 괜찮아. 결론은 여기는 뭡니까? 요구사항이죠. 과업의 범위. 단어만 바꾼 거야. 요구사항을 과업 대비표. 그냥 쓴 거야. 기억이 나서. 과업 대비표가 뭐겠어요? 이 과업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나중에 엑셀처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겠지. 그죠? 그냥 봐도. 그러면 이제 마지막 여기 남은 거지. 여기에서는 사업 제약사항 고려. 이건 PM으로서. PM이니까. 그죠? PM이니까 그래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또 이제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좀 좋아 보이죠? 붙을 것 같죠? 붙죠? 당연히 붙죠. 당연히 붙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모든 시험은 내가 이렇게 연습을 할 때 붙는 답안이 확실하거든. 확실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그래? 일단은 꽂고 시작하는 거예요. 왜? 모든 사업이 다 있어. 지금 여기에.
그럼 여기에다가 내가 카드를 더 넣고 싶어. 이제 고민이야. 야, 나 이거 설명 쓸까? 아니면 WBS 설명 쓸까? 아니면 프로젝트 유형별로 WBS를 만들 때 고려사항을 한번 써볼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발 사업을 할 때 WBS, 감지를 할 때 WBS,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정보보안 컨설팅을 할 때 WBS, 다 WBS잖아. 맞잖아요. 근데 그게 더 실무적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냥? 그래, 그래. 그게 더 낫겠다. 저기에다가 내가 무슨 워크 패키지 설명하고, 그런 거 하는 것보다 내가 과감하게, 과감하게 한번 질러보자. 근데 저는 확실히 질러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이거 할 때, 그 다음에, 정보보안 컨설팅 사업 할 때 WBS, 그 다음에, 정보 시스템 감지할 때, 자, 물론 여기 왼쪽에 구분 하나 넣어주면 더 보기는 좋겠죠. 분류를. 그죠? 근데 아무튼. 자,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은, 예를 들어서, 이거, 제목을 한번 잡아볼게요. 공공 프로젝트 수행 시에, 공공 프로젝트 WBS 작성 시에 PM으로서 고려사항. 좋아 보이잖아. 일단 제목이. 그죠? 눈에 팍 튀죠?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거든. 이거는. 자, 그러면 공공 프로젝트의 개발 사업의 목적 생각해 보세요. 신규 혹은 변경 프로젝트. 뭔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그죠? 그래 소프트웨어라는 말을 쓰진 않을게요. 정보보안 컨설팅. 목적 뭐죠? IT 솔직히 말하면 컴플라이언스에 대응한다. 맞죠? 정보 시스템 감리 솔직히 왜 받아요? 안 받아도 되는데 의무감리니까. 그죠? 의무감리. 그걸 쓰라는 거. 감리가 뭐라는 걸 쓰라는 게 아니에요. 감리가 뭐라는 걸. 법으로 받으라고 하니까 받는 거야, 우리는. 그러면, 자, WBS, 개발 사업의 WBS 작성 시, 고려사항. 뭐가 있을까요? 이게 사업의 형태가 한 업체가 수주를 해서 작성하는 게 있고, 컨소시엄 하는 사업도 있지 않아요? 자, 정보 시스템 감리는요, 거의 다 컨소시엄 사업이 없어. 한 업체가 합니다. 여기는 거의 없어요. 컨소시엄이. 한 업체가 수주해요. 왜? 사업비가 다르잖아요. 사업비가.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컨소시엄 사업의 경우, 업체 간의 작업 일정 및 투입 인력 조정이 필요함. 그죠? 일반 사업은 그냥 지가 알아서 하고, 그죠? 일반 사업은 썼죠. 여기 있잖아, 여기. 일반 사업은. 그죠? 이거 썼고, 또 하나, 공공이니까 SI 프로젝트를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감리 일정 검토. 왜? 이 아래 감리 일정 집어 넣어라. 그런 얘기겠죠? 그럼 이거 지울게요. 이거 그냥 짝대기 긋고 써도 됩니다. 정보보안 컨설팅이야. 정보보안 컨설팅. 그러면 이게 어떤 컨설팅이냐에 따라 좀 얘기는 다르지만 대부분의 컨설팅들은 뭐 하는 거예요? ISMS죠? 솔직히 얘기해서. 그죠? 그러면 ISMS 인증 컨설팅 시에 사전에 신청서 작성 일정을 협의해야 함. 왜? 원래 ISMS 인증서의 신청서라는 거는 컨설팅이 끝난 다음에 쓰는 거야. 근데 심사 일정을 고정하고 컨설팅을 받으니까 미리 가라로 신청서를 쓰거든. 무슨 이제 이해가 되죠? 저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게. 그러면 물론 다른 내용 써도 돼요. 자, 이걸 해야 되고 또 이거 할 때 결론은 심사 일정을 고려해라. 그죠? 그걸 고려해서 수행해라. 이러니까 이게 구라로 친 것 같습니까? 맞는 말 같잖아. 그죠? 그러면 감리야, 감리. 감리를 내가 수주를 해서 하려면요, 감리는 개발 사업의 일정에 의존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개발 사업의 설계 완료 시점, 맞죠? 그 다음에 구현 완료 시점, 시점에 따른 일정 계획. 이걸 잡아야지. 그냥 우리 무조건 이때 들어갈게. 여기는 코딩도 안 끝났는데 뭘 구현을 감리합니까? 코딩도 안 끝났는데. 그죠? 그리고 여기에 고려사항.
개발 사업의 지연에 따라서 감리 일정도 지연됩니다. 맞죠? 개발이 안 끝났는데 무슨 얼어죽을 감리해요. 그냥 그저 할 것도 없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거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면 느낌이 뭐 기술적 키워드는 일단은 잘 모르겠고, 근데 뭔가 이쪽 제목에서 뭔가 이게 와닿는다라는 거지. 사업을 세 개로 분류하고, 저는 이렇게 할 때도 있고요. 쇼핑몰을 개발할 때, 아니면 상급종합병원 프로젝트 할 때, 아니면 대학 프로젝트를 할 때, 그 특성이 있거든. 예를 들어서 대학 프로젝트는 뭐가 특성이 있습니까? 3월 달에 일하면 안 돼. 수강 신청해야 되고 바쁘거든. 그 말이 맞잖아요. 그죠? 아니, 대학의 업무를 저는 몰라요. 몰라도 입학 시즌 때 바쁘다라는 건 안다 이거지.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PM으로서 그때 막 인터뷰 일정 잡아두면 그 WBS가 맞게 되겠어요? 미쳐버리는 거죠. 서로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용어 하나 아는 게 결론은 지식이고, 그게 가장 큰 경쟁력 있는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잡았어요. 한번 잡아볼게요. 1. 프로젝트 수행 시 프로젝트에서 WBS 작성 절차 및 방법. 이 그림. 근데 그림만 그게 뭐하니까 글을 여기에다가 하나 씁니다. 하나 쓰는데 WBS, 그래서 이제 뭐가 있냐면, 공부를 안 해도 이 시험을 잘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WBS 작성 시에 과업의 범위, 일정, 비용 등을 고려하고 고객과 제약사항을 확인해서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정의해야 함. 이게 이제는 WBS의 정의예요, 사실은. WBS의 정의의 문장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 그림에 대한 그냥 간략한 요약인 거예요. 그러면 가 끝났어요. 가 끝났죠? 지금 1번 끝났어. 그러면 2번 끝났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고민할 거는 이제 이거인 거지. 이거를 나를 주고, 이거를 가를 주고, 여기에다가 뭐를 더 쓸 거냐. 그러면 WBS의 구조를 쓸 거냐. 구조라는 거는 그냥 풍선의 그 트리 모양의 그림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글 쓰는 거. 그죠? 그러면 첫 번째, 그냥 그 그림이 싫으니까. 이것도 있는데 여기에 또 그림을 그리면은, 그죠? 그래서 첫 번째 WBS 뭐가 있어요? 단계별 상세화. 이거 하는 거죠. 그죠? WBS라는 게. 그 다음에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그 다음에 비용과 일정 통합 관리. 자, 계속 써볼게요. 하나만 더 쓰면 돼. 하나만. WBS에 대해서. 워크 패키지 수준으로. 딱 네 줄 썼어요. 4줄. 일단 아직 옆에 글은 쓰지 않았지만, 자, 그래서 요거 잡았어. 그러면 WBS의 구조 및 PM으로서 PM 고려사. 그러면 2번은 딱 잡혔죠. 1번도 잡혔고, 그죠? 1번도 잡혔고, 그 다음에 자, 요거 하기 전에 3번 쓴다고 생각해 볼게요. 3번. WBS의 고려사항? 고려사항은 여기 썼잖아. 그쵸? 그럼 WBS의 기대효과? 좀 제목이 이상하죠? 맞잖아. 이게 무슨 기대효과가 있어요. 사업을 끝내는 이거하고 관리하는 건데. 그러면 WBS의 활용 방향 및 뭐 검토사항? 뭐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프로젝트에서 WBS의 활용 방안 및 검토. 그냥 검토라는 거는 그냥 붙인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저도 그냥 습관적으로 붙인 것 뿐인 거예요. 자, 첫 번째 WBS 어떻게 활용이 될까요? 진척률 관리. 그죠? 자, 그러면 진척률 관리를 할 때 진척률을 관리합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물론 그게 그 말뜻이야. 근데 그거를 50% 이거 어디 들어봤죠? 룰 혹은 100%의 룰.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이제 다 하면 100이라고 하고 아니면 0이라고 계산한다 등의 진척률을
산정하여 진행 상태를 확인함. 뭐 이런데 쓰겠지. WBS라는 건. 그죠? 그리고 프로젝트 수행팀별, 그래서 PR 및 개발자 자신이 수행해야 하는 타스크를 명확히 함. 그죠? 의사소통한다. 뭐 그렇게 써도 되고, 어차피 이제 두 줄만 더 쓰면 돼. 세 줄 써도 되고. 자, 그리고 WBS 이걸 가지고 또 뭘 할까요? 자, 우리는 아까 프로젝트 네트워크 다이어그램. 자, WBS를 입력으로, 이거 아까 이론이죠. 입력으로 액티비티를 도출하고, 이거 이론이에요. 액티비티 간의 의존관계라는 건 어떤 일을 먼저 하고 어떤 일을 나중에 하냐. 다이어그램 순서를 그리려면 공통을 먼저 잡아야죠. 의존관계를 분석하여 일정 스케줄, 일정을 수립한다. 자, 뭐 이 정도 써도 되고요. 뭐 좀 더 써도 되고, 그거야 뭐. 이렇게 해서. 그럼 이쪽은 얼추 정리가 됐어. 뭐 한 줄 더 쓰면 더 좋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시간 봐서, 그리고 시간 없으면 이 제목 날려요. 그리고 바로 이 표 밑에다 써요. 그냥 쭉쭉쭉 써요. 시간 되는 것까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2교시에서 많이 하는데, 지금 말하는 거는 여기를 쓰다 보니까 여기 IT 컴플라이언스라는 말이 나왔죠. 쓰다 보니까 ISMS라는 게 나왔죠. 여기를 쓰다 보니까 의무감리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 표에 용어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남들이 꼭 알아듣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거를.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시간이 될 때 하는 짓인데 어휘를 설명해줘요. 의무감리란 5억 이상의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 대한 의무감리. 이렇게 써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IT 컴플라이언스란 이렇게 써줘도 돼. 그러면 어떤 꼴이 나냐 이렇게 되는 거야. 시험의 초보자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시험을 보고 다 잘 봤다고 그래. 왜? 자기가 아는 범위를 다 썼거든. 근데 시험의 고수는 시험을 보고 나 잘 봤다라는 사람이 없어. 울라고 그래요. 너무 망쳐서. 왜? 나는 이 용어도 설명할 수 있었는데, 일정 계획, 나 이거 다 설명할 수 있어. 이거 다 설명할 수 있는데, 왜? 시간과 공간이 안 돼서 못 쓰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붙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자의 공통점이 그거예요. 나 시험 너무 잘 봤잖아. 잘하면 될지도 몰라. 100% 떨어집니다. 그런 사람들. 그러면 100% 떨어져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암기적인 걸 많이 쓴 게 좋은 답이냐, 과연. 때로는 그런 답이 좋을 때도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주제 같은 경우는. 근데 이 WBS라는 주제는 약간 좀 사업성이 있는 주제잖아요. 그럴 때는 오히려 이 그림이 전체를 다 말하고 있잖아요. 이 그림 한 장이. 그리고 또 이 표의 목차의 제목만, 이 내용이 뭐든 간에, 이 내용을 보든 안 보든 간에 목차의 제목만 이렇게 잡아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약간 실무적인 느낌도 들죠? 이 사람이 뭔가 해본 것처럼. 근데 여기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뭐 어떤 기술적 이런 용어들 있죠? 요거 어딘가 다 집어넣었어. 그쵸? 그죠? 단순 암기 내용이 문장 안에 은근히 다 들어와요. 그죠? 다 들어오잖아, 지금. 이 부위도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경험이 있는데 이런 기본 틀은 잡는데 그러니까 원래 잘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냥 공부 하나도 안 해도 이걸 잘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사람들은 보통 어린 사람들한테는 거의 안 나오고 경험 있는 사람들은 이걸 안 외우는 거야. EV, 워크 패키지, 액티비티, 뭐 진척률, 50%의 룰, 100%의 룰, 요거 있죠? 요게 머릿속에서 기억이 안 나와서 이게 너무나 다 실무인 거예요. 이해되죠? 이론과 실무가 섞여진 답안을 원하는 겁니다. 이론과 실무가. 자, 여기까지.